곱셈 공식 변형입니다. 중학교에서 해봐서 아시겠지만 두 수의 합, 두 수의 차, 두 수의 곱, 두 수의 제곱의 합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. 첫 번째 식을 다시 써보면 두 수의 제곱의 합에서 두 수의 합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써줍니다.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마이너스 2ab를 해주면 되죠. 이렇게 등식을 완성시키고 나면 두 수의 제곱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았을 때 두 수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두 수의 제곱의 합을 알았을 때 두 수의 차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등식을 성립시키는 조건 플러스 2ab를 하면 되죠. 그러면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안다면 두 수의 차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두 번째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두 수의 합을 알았을 때 두 수의 차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등식을 써놓고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4ab가 필요하죠. 그랬을 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안다면 두 수의 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a 빼기 b를 알았을 때 a 더하기 b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등식을 써놓고 이 등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4ab를 써주면 a-b와 ab를 알았을 때 a 더하기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. 고등학교에서의 곱셈 공식 변형은 중학교에서 좀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.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또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또는 abc 중에 두 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것을 찾는 것을 하게 됩니다. 3차식의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? 뒤에 것은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. 두 수의 세제곱의 합을 알았을 때 이것의 합을 알고 싶다면은 일단 이렇게 써줍니다. 이렇게 써주고 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값은 곱셈 공식으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이렇게 된다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과 a, b의 값을 안다면 a 더하기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. 이번에는 요거 한 번 더 해봅시다.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값을 알고 a 빼기 b의 값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등식을 써놓고 a 빼기 b의 세제곱 곱셈 공식 결과를 바로 알기 때문에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3ab a-b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값을 알고 a, b 값을 안다면 a-b 값을 찾을 수 있겠죠. 이 식은 상당히 복잡한데요.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관련된 내용이 주어진다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들어간 곱셈 공식을 바로 떠올려야겠죠. 여기 이 식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은 이 공식에서 요 마이너스 3abc가 이항을 했을 때 요 식과 같다는 것도 바로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.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
이런 공식이 떠오른다면은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식은 좀 복잡해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이번 식은 윗식보다는 좀 간단한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값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기 다시 써봅시다.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등식을 써놓고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라고 써놓으면 요 값과 요 값이 주어졌을 때 요 값을 찾을 수 있겠죠.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. 비교 대상으로 등식을 일단 적어보고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추가로 적습니다. 그리고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요 예에서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라는 값도 바로 떠올라야 되고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라는 식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.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경우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요 경우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이 식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서 나오는 빈도수는 작지만 한번 나오게 되면 멘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해야 되는 거 한 번에 집중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 요 식을 2배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그 다음에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라는 복잡한 식이 나오죠. 요걸 보면은 뭔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안 떠오르시나요?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을 각각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요런 식 그리고 요런 식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식은 b 더하기 c의 제곱 그리고 요 식은 c 더하기 a의 제곱으로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식은 원래 주어진 식을 2배 한 식입니다. 그래서 전체 식을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원래 주어진 식과 똑같게 되겠죠. 요 결과가 요 식이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심플하죠? 심플한가요? 문제가 복잡한 것에 비해서는 해결 방법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변형식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설명을 했는데요.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정말 구구단처럼 바로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달달달 외우시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